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혜택 중 보훈 대상 구분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 중에는 보훈급여금과 교통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그리고 기타 지원, 사망시 예우까지 구분되는데 모든 국가유공자가 이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각각 보훈 대상 구분별로 국가유공자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별의별 소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소문들 믿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로 국가유공자 혜택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에서 14가지의 보훈 대상을 구분하여 분류하였기에 먼저 14가지 보훈 대상 구분별을 확인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4가지 보훈 대상 구분별 중에서 1번 독립유공자 및 유족, 2번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3번 전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4번 전공상군경 6급부터 7급까지, 5번 무공, 보국, 수훈자 및 유족, 6번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7번 공상, 순직 공무원 및 유족, 8번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9번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10번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 11번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12번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13번 지원공상, 순직군경, 공무원 및 유족, 14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상 국가보훈처 보훈대상 구분별 안내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전몰, 순직, 전공상공격 유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현황에서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래프로 돼 가지고 아주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관한 설명이었었고 이번 시간은 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 인원 25만 8,933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상별 현황 2018년 12월 말까지는 84만 7,078명에서 2019년 12월 말 현재 84만 3,77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 25만 8,933명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거를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상자 구성비라고 그래가지고 전 공상군경 본인이 있습니다. 1급부터 7급까지 전체 인원 11만 698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7급이 전체 인원 40.3%를 차지하고 6급은 같은 40.7%를 차지합니다. 6급과 7급이 대부분의 구성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중에서 특히 이번 시간 유족에 관련된 내용인데 1급부터 5급까지는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던 유가족 보상금 설명에서 1급부터 5급까지는 보상금이 크고 6급도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 비상해로 인한 사망인지에 따라서 보상금 자체가 틀립니다. 자, 그럼 전몰, 전상, 순직, 공상공경, 유족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우자가 48.9%를 차지하고 부모는 5.3%, 자녀는 45.7%인데 자, 그렇게 하여 전몰, 전상, 순직, 공상, 공경, 유족 14만 8,235명과 전공상, 군경, 본인 11만 698명을 합하여 전몰, 전상, 순직, 공상, 군경 25만 8,933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자, 그럼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증과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발급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증 뒷면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 증으로 이용 가능한 국공립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이용 대상 고궁, 능원, 공원,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휴양림, 독립, 전쟁기념관은 100% 무료이고 공연장과 체육시설은 50%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을 위한 보훈제도 중에서 보훈급여금에 관련된 내용과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기타지원, 사망시 예우까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과 교통시설 이용 지원, 보철구 지급은 지원을 해드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들은 본인, 전공상, 군경 등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족에게는 차량 지원과 교통시설 이용은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에게 금전적인 보상은 없나요?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보훈처에서는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유족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단 15일이 휴무일 경우에는 전일 입금해 드립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유족 보상금은 첫 번째로 배우자, 두 번째로 미성년 자녀, 세 번째로 부모, 네 번째로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다섯 번째로 60세 미만의 직계 존속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으로 승계합니다. 여기 보시면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는 보상금 지급 비대상입니다. 자, 보상금 월 지급액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있고 일반과 60세 이상 무위탁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유족들이 60세 이상이거나 무위탁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제가 이걸 다 불러드리지는 못하고 평균적인 60세 이상으로만 불러드릴 테니 나머지 일반과 무위탁은 이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전몰, 순직, 60세 이상입니다. 176만 8천원. 상위 1급부터 5급까지와 6급 상위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155만 3천원. 6급 비상위와 7급 상위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는
66만 4천원. 부모는 전몰 순직 168만 7천원, 상위 1급부터 5급, 6급 상위 사망은 147만 8천원, 6급 비상위와 7급 상위 사망은 58만 5천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자, 여기 미성년, 성년 장애 자녀와 미성년 자녀 양육 수당이 있고 2명 이상 사망 수당과 무위탁 부모 부양 수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화면을 정지를 시켜 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무위탁 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만 24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단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에 한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 조사 후 매월 15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럼 2019년도에 지급 실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정기 보상금으로 금액 4조 1655억 200만원이 지급되었고 수시 보상금으로 239억 5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4조 1894억 5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기 보상금으로는 보상금,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6.25 자녀수당, 4.19 혁명 공로수당, 고엽제 후유증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시보상금으로는 사망일시금과 장제보조비, 재해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훈급여금으로 예산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만큼의 보훈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고 보훈급여금으로는 얼만큼이 지급이 되었으며 그 지급된 내용은 전체 퍼센트 얼마만큼의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자, 제일 첫 번째 연도 95년도에는 보훈 예산이 7,946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보훈급여금으로 6,827억 1,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구성 비율로는 85.9%를 보훈급여금이 차지하였습니다. 그 전년 대비 10.9%가 증가를 했다는 소리죠. 자, 그렇게 하여 이 나머지 연도별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2019년 보훈 예산 규모는 5조 3,463억 2,200만 원이 예산 규모로 잡혔고 그 중에서 보훈급여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4조 2,222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구성 비율로는 79%를 차지하였고 증가율은 단 0.5%네요. 그 전해를 보시면 18년도에는 8.8%가 증가하였고 2009년도에는 20%까지 증가를 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0.5%만 증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실적입니다. 제일 아래 2019년도 군경 유족으로 1조 3,316억 1,500만 원이 보훈급여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교육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비 지원도 해주나요? 이랬을 때 자녀와 전몰, 순직, 군경, 배우자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한다고 했으니 이 내용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했었을 때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가족 추가,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을 하거나 전학하는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연간 지급액은 중학교 12만 4천 원, 고등학교 인문계일 경우에는 14만 4천 원, 전문계는 18만 6천 원을 2회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해 드립니다. 고등학교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됩니다.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했을 때 대학별 국가보훈 대상자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미실시합니다. 자, 이 내용들 자세히 보시고 합격하셨을 경우에는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하시면 등록금 면제 등의 수혜가 있습니다. 등록금이 면제되는데 일반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기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년제 대학은 4학기, 3년제 대학은 6학기, 4년제 대학은 8학기, 5년제 대학은 10학기, 6년제 대학은 12학기를 등록금,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수업 연한이 없는 학점 인정 교육기관의 면제 학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2년제일 경우에는 84학점 이하로, 3년제는 126학점 이하, 4년제는 168학점 이하. 여기 주의사항이 하나 있네요. 전몰, 순직, 군경, 배우자는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 성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순직, 군경, 배우자께서 일반 대학교나 학점 인정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으실 경우에는 그 기간과 성적 제한 없이 등록금을 계속 면제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국가유공자 본인일 경우에도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학과를 배우시고 또 다음에 다른 학과를 공부하고 싶으시면 그 내용도 똑같이 면제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적은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면제가 되는데 전몰이나 순직, 군경, 배우자는 성적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배우실 내용이 있으시면 여러 가지를 배우셔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교육 지원에서 2019년 지원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학자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학교는 3,507명, 고등학교는 4,733명, 대학은 15,821명, 특수학교 74명, 합하여 24,135명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구분해 보시면 사립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으로 금액 248억 6,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수업료 등 국비 보존으로 6억 4,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학습 보조비 지급으로 15억 3,8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보훈 장학금 지급으로 4억 6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275억 200만 원이
교육 지원으로 지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교육 지원 중에서 하나를 더 보시면 아까 설명해 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낸 내용이 있습니다. 학자금으로 연간 중학교는 12만 4천 원을 지원해 드린다 그랬었고, 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실업계가 각각 차이가 납니다. 대학교 본인과 전몰, 순직, 사망 배우자는 23만 6천 원을 연간 지급해 드립니다. 특수학교 유초등부는 53만 4천 원, 중고등부는 71만 8천 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본인일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드리고, 손자녀일 경우에는 중고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50% 보조가 또 있네요. 제대군인은 본인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까지 보조해 드리고, 자녀는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 교육 지원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다음은 취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몰, 순직, 전공상공경, 유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취직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7급 전공상공경의 자녀는 취업 지원에서 비대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유가족은 자녀 1인에 한하며 취업 알선도 1인 3회로 제한을 합니다. 단 가점 지원은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채용 시 가점 10% 또는 5%를 드립니다. 가점 전몰 순직 공경 유족 10%, 전공상 공경 유족 및 지정 취업 대상자는 5%를 채용 시험 시 가점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이 어려우시다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한 통, 취업 관련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여 취업 희망 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을 방문하여 취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해 드립니다. 취업을 위해 직업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시게 되면 우선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직업 훈련 기관으로는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직업훈련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시면 월 4만원 정도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주의사항은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19년 말 취업 지원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지원 실시 기간별 취업 실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총 11만 8,190명이 취업 실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는 34,093명, 28.8%가 취업을 해드렸고, 국가기관 등 39,973명, 33.9%가 취업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체로는 44,124명, 퍼센트로는 3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2019년 취업 실적을 보시면 연간 목표를 8,000건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8,362건이 있었고, 진도는
10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대상별로 보시면 본인과 유가족이 있는데 전공상공경 유족으로는 3,527명을 2019년도에 취업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몰 순직 전공상공경 유족들께서는 취업을 원하시면 보훈청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서류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 외로 좋은 직장을 소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몸이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자, 보험병원을 이용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십시오. 단 치아 보철이나 성형은 제외합니다. 보훈청에 등록된 유가족은 60%를 감면해 드립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감면 대상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에 한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 각 지역에 있는 보훈병원 전화번호와 주소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위탁병원 얘기죠. 대상은 75세 이상인 보상금 수령 수권 유족, 단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가보훈청 홈페이지 예우보상 지원 안내 의료지원 위탁병원 명단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을 확인하시거나 제가 위탁병원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진료비의 60%를 감면해 드립니다. 단 비급여와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감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진료 실적으로 연인원 446만 428명을 진료를 하였었고 거기에 대한 진료 지원 금액은 2,543억 9,200만 원을 2019년도에 진료비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대부 지원입니다. 주택, 사업,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해요.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 임대를 받고 싶습니다. 신청 자격은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월 초에 접수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십시오. 신청 후에는 배점 기준을 따집니다.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희생 및 공헌도, 전년도 탈락 여부 등에 따라 당해연도 우선순위를 결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용 특별 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드립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전국에 있는 국민은행, 농협은행에 나라사랑 대출 청구해서 대출을 해드리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가지고 대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지원 실적 누계가 나와 있습니다. 196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인원 64만 4,417명에게 대부 지원을 해드렸고 단위는 2조 5,644억 4,4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사업대부 42.4%, 농토 구입 4.7%, 생활안정자금으로 52.9%.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제 및 유종에게 생업 지원으로 보훈처 대부와 위탁 대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복지 지원입니다. 노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가정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관할 보훈청에 노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액을 통보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급여 부분 본인 부담액이 40%를 지원을 하는데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자인 경우에는 60%를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합니다. 다음으로는 장기 요양 필요로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는 보훈청을 거치지 말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을 하십시오. 여기 6군데의 보훈요양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밖에 기타 지원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 했을 경우에는 관할 보훈청에 재발생 신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지급 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재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훈 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보훈 휴양원 이용 방법과 스노호텔 리조트 이용 방법, 일성 리조트 이용 방법, 국민연금 청풍 리조트 이용 방법, 한화 리조트, 주문진 리조트, 리솜 리조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개인 택시 면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공고문 요건에 따릅니다. 관할 보훈청에서 개인 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개인 택시 면허 신청용 증명 발급은 숙권 유족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인에게만 발급합니다. 자, 다음은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100% 감면 시설로는 고궁 및 능원, 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진기념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자연휴양림,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국공립공원 입장료도 면제되지만 국공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 같은 경우에 어떤 곳은 입장료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시게 되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 할인 시설은 국공립공연장, 국공립공공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시 예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립묘지 이작은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 대상으로 통보받으면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 합정하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자세한 내용은 국립묘지 현충과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망 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위 공경으로서 1급인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 일시금으로 170만 4천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2급부터 7급까지 유족 보상금 비승계일 경우에는 144만 4천 원을 지급해 드리고 유족이 보상금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112만 7천 원을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 중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망 후 유가족 보상금 설명이 있었습니다. 5-1은 본 보상 대상자 등록된 분들에 관련된 유가족 보상금 설명이었고 5-2는 전몰, 순직, 전공상 공경 1급부터 6급까지와 7급에 대한 유가족 보상금을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 영상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전에 신체 검사에서 상위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추가 상위가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이 등록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추가 상위가 확인된 경우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신청한 상위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면 기존 상위처와 함께 서면 신체 검사를 실시하여 상위 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 유가족들께서는 잘 보시고 이 내용이 내게도 적용이 된다 그러시면 국가보훈처에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6급이나 7급인 분들이 귀찮다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5급이나 4급으로 올라가지를 못한 상태에서 7급 또는 6급 어떤 분들은 등록은 되었는데 등급 외에 기준 미달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신체 검사를 하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서면 신체 검사를 실시하여 상위 등급을 판정하게 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이 내용을 그대로 등록을 해 놓을 테니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보훈청에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가로 신청한 상위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미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 신체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 신청을 받고 기준 미달을 당했으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이 되었느냐, 요건 비해당이 되었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요건 비해당이 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가 되었든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었든 요건 해당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이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인정받은 상위처 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위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될 경우 이미 인정받은 상위처와 함께 서면 신체 검사를 실시하여 상위 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로 신청한 상위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서면 신체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이 내용으로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추가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지원에서 이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에 면제되며 입학금은 1회만 지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보조비가 지급됩니다. 학습 보조비는 전몰, 순직 군경 배우자에게만 지원되며 연간 23만 6천 원을 2회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단 학습 보조비의 경우 전몰, 순직 군경 배우자도 지급 기간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관서에 문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받고 있어요. 관할 보훈청에 재학증명서와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다음과 같은 수혜가 있습니다. 유치원 과정부터 학습 보조비 지급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간 지급액은 유치원, 초등학교 53만 4천 원, 중고등학교 71만 8천 원. 특수교육 대상자 외에는 중학교부터 교육 지원이 실시됩니다. 장학금은 없나요? 특수학교 30만 원 및 전몰, 순직 군경 배우자 대학원 최고 115만 원, 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자 중 선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는 4월 초 및 9월 초 2주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및 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추가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국가유공자나 전몰 순직 군경 배우자들께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입학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 내용을 보훈청에 상세하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최고 115만 원을 장학금이라고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학원 매 학기마다 115만 원씩 지급이 되시는 줄 알고 만약에 대학원을 입학을 했다. 그런데 그 지역 보훈청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만약에 수업료를 지급을 못 해드린다. 그러게 되면 본인의 돈으로 수업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정확히 보훈처와 상의를 하신 다음에 대학원은 입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입학을 할 때 첫 번째 1학년 1학기는 본인이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번부터 성적에 따른 내용으로 대학원은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이 내용 만약에 대학원을 입학하실 분들은 꼭 보훈청에 상세하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마십시오. 다음 6.25 전몰 군경 손자녀도 대학교 장학금이 있다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은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교육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6.25 전몰 군경 손자녀에 대한 대학교 장학금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6.25 전몰 군경의 손자녀로서 대학 재학자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신청 시기는
4월 초 및 9월 초부터 한 달간 연 2회, 지원 금액은 일반대, 전문대 포함 90만 원, 본인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입니다. 구비 서류는 보훈가족 장학신청서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자세한 문의는 취약관할보훈관서에서 상담 후 접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중에서 손자녀에게 지원금과 대학교 장학금이 주어지는 것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모든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손자녀 혜택은 없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6.25 전몰군경 손자녀도 대학교 장학금이 있다고 그러니 구비서류 갖추어 가지고 관할보훈관서에서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혜택 중 두 번째 시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적에 관련된 보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